홍익인간의 나라 한국. 천부 7만 2천년 역사의 한국은 중국을 4천년 업어 기르고 일본을 2천년 젖먹이고 지구촌을 1만 년 교화하여 악을 선으로 되돌린 종교 시원국, 부모 스승 임금의 나라, 홍익인간의 나라 한국 10. 배달나라 시대의 제도 문화이 9. 무여율법 4조. 배달나라 시대에 율법이 있었다. 율법은 백성들을 계도하는 법이다. 특히 세상이나 지상에 남김이 없도록 하는 법이 있어 무여율법이라 한 것이다. 세상이나 지상에 남김이 없도록 함으로써 세상을 깨끗하게 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는 홍익인간 사상과도 일맥상통한다. 무여율법은 환부가 조절하였는데 환부는 무여율법의 집행을 맡은 그 직책의 명칭이 된다. 요임금의 뒤를 이어 고대 중국의 천자가 된 순임금은 원래 단군 조선의 신하인 환부였다. 환부라는 직책은 물고기처럼 눈을 뜨고 자듯이 세상 일이 염려스러워 눈코 뜰 새 없이 언제나 세상을 보살핀다는 뜻을 지닌다. 부도지에서 기록하는 무여율법은 다음과 같다. 1. 사람의 행적은 수시로 깨끗하게 구제하여 생기가 모르는 사이에 맺히지 않도록 하며 번거롭게 머물러서 마귀가 되지 않도록 하여 인간 세상을 밝게 통하게 하고 한 가지 장애라도 남지 않도록 하라. 2. 사람의 쌓은 공적은 죽은 뒤에 그 공을 제시하여 생기의 더러움을 말하지 않게 하며 함부로 낭비하여 마귀가 되지 않게 하여 인간 세상을 널리 흡족하게 하여 한 가지 유감이라도 남지 않도록 하라. 3. 고집이 세어 집착하고 사악하고 미혹한 자는 텅 빈 광야에 귀양을 보내어 살게 하여 수시로 그 행위를 돌아보게 하고 사악한 기운이 세상에 남지 않도록 하라. 4. 크게 죄와 잘못을 저지른 자는 해가 돋는 섬에 유배를 보내어 살게 하여 죽은 뒤에 그 시체를 불살라 죄의 덩어리가 지상에 남지 않도록 하라. 여기서 특히 제사조는 불교에서의 화장과 일맥상통한다. 3일 신고 인물편에는 감식촉의 3도가 18경을 이룬다고 가르치는데 이 18경은 다시 선악 청탁 후박의 6가지와 더불어 108경지를 이루게 되며 이에 사람은 나고 자라고 시들고 병들고 죽는 5가지 고통 속에 살아가게 되는 바 불교에서 말하는 108번 뇌의 108과 연관된다. 여기 무여율법 4조를 보면 생기나 마귀가 없는 세상, 밝고 막힘이 없으며 아무 의혹이 없는 세상을 만들고 공동체의 선을 위하여 악한 자와 범죄자를 귀양이나 유배를 보내어 추방시킴으로써 홍익인간 세상을 실현하고자 한 것이 된다. 배달나라 시대에 이미 귀양이나 유배를 보내는 법집행제도가 있었던 것이 되는데 귀양은 텅텅 빈 사막이나 육지에 보낸 것이 되고 유배는 고립된 섬으로 보낸 것이 된다. 무여율법을 조절하면서 집행을 한 직책이 환부인데 환부라는 글자에서 보듯이 세상의 일을 걱정하는 뜻이 담겨 있으면 곧 환부는 종교의 직을 수행하는 자로서 교화와 치화를 담당한 것이 된다. 여기서 종교란 지금의 구복신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을 인간답게 되도록 하는 으뜸이 되는 가르침이라는 뜻이다. 환부라는 물고기는 눈을 뜨고 자며 눈을 감지 아니하므로 세상 일을 걱정하며 잠을 자지 아니한다는 의미로서 비유적으로 사용한 용어가 된다. 부도지에 의하면 서기전 2324년경에 고대 중국의 천자가 된 순이 원래 단군 조선의 신하로서 단군 황검이 파견한 사자로서 인솔자였던 아버지 유호씨를 따라 요임금을 토벌하러 갔던 환부였다고 기록되고 있다. 이 환부라는 제도는 후대의 쌍어문과 관련되며 목욕제계나 세례와도 직접 관련된다. 즉 쌍어문과 세례는 환부제도의 유습이 되는 것이다. 쌍어문의 문양은 서기전 7세기에서 서기전 8세기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나타나며 이후 인도 지역에서도 나타난다. 그런데 한반도 남쪽의 김해 지역에서도 1세기경에 나타나는데 역사적으로 배달나라 환부제도와 연결되고 있는 것이다. 단군 조선 시대에는 서기전 2000년경에 이미 쌍어문 문양이 나타나고 있다고 한다. 즉 쌍어문 문양은 옛 한국이 원조인 것이다. 소위 하백신이 인어로 표현되는데
서기전 2267년에 우사공우에게 오행치수법을 가르쳐 주었던 단군조선 태자부르가 곧 치수의 신으로서 인어로 상징되기도 하는 것이다. 세례는 배달나라 시대에 행해지던 계불이라는 의식이기도 하며 목욕제계라고도 하는 것이 된다. 즉 기독교에서 행해지는 세례가 들어오기 이전에 이미 우리 역사에는 서기전 7000년경의 한국 시대부터 계불의 식이 행해져 왔으며 이는 일정한 종교의식으로 이어져 온 것이 된다. 10. 제천문화. 배달나라는 서기전 3897년 갑자년 10월 3일의 개천으로서 시작되었는데 제천 즉 하늘에 제사 지내는 의식으로 행사를 치른 것이 된다. 배달나라의 수도가 있던 신시의 중심이 되는 태백산 산정에는 천단이 있어 마고성 시대와 한국 시대의 천부단을 본떠 만든 것이 되며 산 중턱에는 신단을 두었던 것이다. 이 신단은 후대의 선왕당 또는 성왕당으로 다시 변음되어 선왕당이라는 이름으로 내려왔다. 성왕은 물로 둘러싸인 성이라는 의미인데 주로 물가나 바닷가에 만든 제단을 성왕당이라 하는 것이 된다. 천부단은 하늘림 즉 하늘에 제사 지내는 제단이며 신단은 한웅이 하늘에서 내려왔음을 상징하는 제단이 있는 곳으로서 신단에는 특히 신단수라는 신목이 있으며 이 신목은 곧 한웅상 또는 웅상이라 불리는 것이다. 웅상이란 한웅 천왕이 늘 존재한다는 의미가 된다. 웅상이라는 신목 신단수에는 1000연색의 옷감이 걸쳐져 있는데 고대 중국의 기록으로 보면 이들 옷감으로 해 입은 옷이 고대 중국의 천자가 즉위할 때 사용되던 옷이 된다. 즉 배달조선의 천왕이 제후인 천자의 즉위를 축하하면서 하사한 것이 된다. 신단에서도 하늘에 제사 지냄은 물론 마을의 입구에 있던 지석단도 제사를 지내는 제단으로서 특히 마을 수호신을 모시는 제단이기도 하다. 지석단은 지석묘라고도 불리는데 고인돌이다. 천단, 신단, 지석단이 모두 하늘에 제사 지내는 제단인 것이다. 조상신은 곧 삼신으로서 천신과 연결되는 것이다. 소도에서도 제천 행사를 벌였다. 소도는 천단, 신단, 지석단 외에 명산을 택하여 제천단을 축조한 신성한 지역이다. 신단과 직결되는 것으로도 보인다. 한국 시대의 제도를 이어 배달나라 시대에도 소도 제천을 행하였던 것이다. 소도를 순행하면서 수련하던 단체가 선인도랑 화랑도의 원류가 되는 천왕랑, 국자랑이다. 소도 제도는 역사적으로 볼 때 마고성 시대의 궁소 제도에서 나온 것이며 소도임을 나타내는 상징물이 곧 솥대가 된다. 솥대는 솥은 대, 즉 신성지역임을 멀리서도 보이도록 높게 나타낸 데이기도 하다. 소도와 솥은 신성을 나타내는 말로서 상통하는 말이 된다. 솥대에 앉아있는 새는 기러기나 오리의 모습인데 철에 따라 북쪽을 오가는 새를 조상신이 계신 곳을 오가는 것으로 대입한 것이 된다. 또 새는 하늘을 날무로 하늘과 땅을 연결해주는 매개체로 생각한 것이 된다. 제천 행사를 벌일 때 바치는 노래가 대표적으로 공수이다. 즉 하늘에 바치고 드리는 노래인 것이다. 그래서 밭들이라는 의미이며 이두식으로 두열들이, 조리돌이, 주리듀리, 도리, 도율, 도솔, 들이라고도 한다. 소위 도솔가라고도 불리는 공수가, 즉 헌가의 대표적인 예로서는 서기전 1130년에 단군조선 25대 솔라 단군이 번한 임나에게 천단을 축조하고 삼신께 제사 지내도록 하니 이에 무리들이 둥글게 모여 북을 치면서 황혼과 풍년을 노래한 것이 있다. 또 서기전 795년 단군조선 34대 오르문 단군 때에 백성들이 풍년을 노래한 도리가가 있는데 이때 노래 가사 중에 단군 조선의 나라 이름을 또한 배달박달이라 하고 있다. 11. 학문의 발전. 배달나라 시대에 한웅 천왕이 파름 이문을 수학하였다는 부도지의 기록은 단순한 의사소통을 넘어서서 사회제족을 순행하며 홍익인간 세상을 실현하기 위한 한 과정으로서 학문을 닦았다라고 하는 것이 된다. 실제로 배달나라 시대는 심신수련의 철학과 천문지리와 역법 등의 학문이 융성하던 때이다.
학문을 하는 풍조가 생긴 것은 사람들이 본성을 깨닫지 못하고 혼매하게 되어 배우지 아니하고서는 알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라고 부도지에서는 적고 있다. 서기전 3897년경 한국에서 반고라는 자는 술법을 좋아하여 십간 12지의 신장을 이끌고 삼위산으로 가서 재견의 가한이 되었다라고 하는 반면 한웅천왕은 삼사오가와 무리 3천을 이끌고 태백산으로 가서 개천하였다 하는 바, 개천은 하늘나라와 땅나라를 연결하였다는 뜻으로 하늘의 뜻을 땅에 실현함을 의미한다. 십간 12지의 천간지지는 이미 배달나라 시대 이전부터 나타나고 있다. 물론 한웅천왕은 한국의 정치 종교와 문화제도 등을 정통으로 계승하였던 것이며 한국시대에 이미 사용되고 있었던 십간 12지의 역법을 가지고 왔던 것이 된다. 서기전 3897년경 한웅천왕이 호족과 웅족의 난을 평정하는 과정에서 쑥과 마늘을 나누어주고 100일 동안 굴 속에서 언행을 삼가라 하였다는 것은 인간의 본성을 깨닫고 완전한 인간이 되도록 가르친 심신수련법이 된다. 한국시대와 배달나라 시대의 심신수련의 경전이 곧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이다. 특히 전이라는 글자가 완전한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며 계율로서 진정한 인간이 되도록 하는 가르침이 참전개경인 것이다. 배달나라 초기에 신지역덕이 천부경을 녹도문으로 남겼으며 후대에 신라 말의 최치원 선생이 묘양산에 들어가 신지의 천부경 비문을 보고 이를 번역하여 암벽에 새긴 것을 1916년 계연수 선생이 발견하여 탑본해서 단군교로 보냈다. 단군교의 전병훈 선생이 이를 보고 해석하여 정신철학 통편에 넣었다. 고려말 농은 미남부 선생은 갑골문으로 된 천부경을 남겼다고 한다. 묘양산 석벽본과 농운본에는 태백일사의 천부경과 글자가 몇 개 다르게 되어 있다. 삼일신고는 완전한 인간을 넘어서서 신과 일체가 되는 종교적 철학적 가르침을 담고 있으며 소위 신선도의 핵심적인 가르침이 된다. 신선도는 단순히 신선이 되는 길만이 아니라 홍익인간 세상을 만드는 길인 바, 천부삼인 및 홍익인간 철학과 신선도의 원류가 되는 천웅도와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천부경은 천지만물의 창조와 진화와 원시반본의 원리가 담긴 역철학적 가르침이 된다. 따라서 역법은 물론 우주만물의 무한순환 상생의 원리가 여기서 나오며 과학적 원리는 물론 초과학적 원리를 담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천부경은 무와 유의 관계, 절대적 유와 상대적 유무를 명백히 밝히고 있는 철학적 가르침이며 우주 만물이 원래 하나라는 변하지 않는 진리와 모든 것은 변한다는 진리를 81자 속에서 모두 가르치고 있다. 이러한 천부삼경의 가르침을 배우고 익히고 따르며 심신수련을 통하여 신선의 경지에 이르고 하늘과 땅과 사람이 원래 하나라는 이치를 깨달아 제세이화, 만물평등, 제족자치, 홍익인간 등의 철학을 인간 세상에 실현하게 되는 것이다. 서기전 3533년 출생하여 서기전 3511년에 천왕이 된 배달나라 제5대 태후의 한웅은 묵념으로 마음을 맑게 하고 숨을 고르게 하여 정기를 보존케 함으로써 오래 살게 하는 방법을 가르쳤다. 이러한 묵념법과 조식법은 삼일신고의 가르침 속에 이미 있는 것이다. 중국 도교는 배달나라 신선도의 아류가 된다. 중국 도교의 시조인 황제헌원의 스승이 배달나라 도학의 대가이신 자부선인이다. 중국 도교의 중시조격은 노자이이다. 서기전 3528년경 태오보키는 삼신을 통하고 만가지 이치를 통하였으며 삼신산에 올라 하늘에 제사 지내고 천하에서 궤도를 얻으니 이것이 태오보키의 8개역이다. 이는 천지인의 삼극의 이치를 포함하여 3번 끊기고 3번 이어져 변화무궁한 역으로서 곧 건태리진공강감손의 8개역인 것이다. 태오보키는 8개역의 시조이며 방위수리역의 시조격이다. 태오보키가 발견한 하도에서 낙서가 파생된 것이 되고 태오보키가 한역에서 도출한 8개역에서 연산역, 귀장역, 주역, 정역이 시대별로 파생된 것으로 된다.
소위 주역 8궤는 방위수리역인 낙서와 팔방궤상역인 주문왕 8궤도의 조합이다. 또 태오보키는 신룡이 태양해를 좇는 것을 살펴서 하루에 12번씩 색을 바꾸는 것으로 보고 한역을 만들었다 하는 바, 이는 하루의 시간대를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의 12지지로 나눈 것을 의미하며 태오보키의 8궤역의 연장선에 있다. 즉 윷놀이판의 역은 한역이며 윷놀이판의 사방, 8방, 12방의 역은 곧 4궤역, 8궤역, 12시월역이 되는 것이다. 또한 태오보키는 배달나라 초기부터 사용되어 온 계로 시작하는 역법을 갑자로 시작하는 역법으로 정하였다. 이는 역법의 기준을 계로 하는 6개, 60개가 아니라 갑자로 시작하는 6갑, 60갑자로 정하였다는 뜻이 된다. 즉 십천간과 12지지의 순서를 계갑을 병정무기경신임 해자축인묘진사오미 신유술의 순으로 하지 않고 이를 바꾸어 갑을 병정무기경신임계 자축인묘 진사오미 신유수레의 순으로 하였다는 것이 된다. 태오보키의 여동생인 여와는 태오보키의 제도를 계승하였으며 스스로도 신통하여 진흙으로 사람 모양을 만들어 7일 만에 기를 불어넣어 살려서 전쟁에 사용하니 적들이 감히 덤비지 못하였다라고 전해온다. 여와의 역사적 사실은 기독교 구약성경의 창세기 여호와의 업적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태오보키와 동시대의 인물로 동문수학한 발귀리 선인은 배달 조선의 사선인 중에 한 분으로서 무극과 반극과 태극의 이치를 노래로서 설파한 글이 소도경전 본운에 실려 있다. 이를 무극 반극 삼태극의 원방각경 또는 태극경이라 할 수 있다. 서기전 3218년경 염제신농은 의학을 발전시켰다. 손수 풀을 뜯어 맛을 보면서 약효를 연구하였다. 염제신농은 배달나라 유흥국의 시조인 소전씨의 아들로서 농사 담당인 우가를 지낸 인물이며 뒤에 산동 서쪽 지역의 진땅을 중심으로 하였던 태오보키의 나라를 접수하여 염제국의 시조가 되었다. 배달나라 제후국인 염제국은 배달나라 제도를 본땄음이 분명한 바 농사짓는 법, 농기구 제작법, 시장을 통한 물물교환, 문자 혼인법 등을 시행하였던 것이 된다. 서기전 2700년경 자부선인은 발귀리 선인의 후손으로서 도학의 학문이 높았다. 자부선인의 학문이 배달나라 학문을 대표한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자부선인은 발귀리 선인과 함께 배달 조선의 사선인의 한 분이시다. 사선인은 발귀리, 자부선인, 대련 을보륵이다. 자부선인은 배달나라 14대 치우천왕 시대의 인물로서 그 유명한 사막내문경을 지으신 분이기도 하다. 삼천궁에서 살았는데 삼천궁은 청구국의 대풍산의 남쪽에 있었다. 자부선인은 태어나면서부터 신명하여 도를 얻어 날아다녔다라고 하며 일찍이 해와 달의 운행을 측정하여 정리하고 오행의 수리를 따져서 칠성역인 칠정운천도를 저작하였다. 즉 음양오행의 원리를 밝히고 칠성역이라는 달력을 만든 것이다. 배달나라 초기부터 내려온 칠해제실력이 곧 칠성력이기도 한데 자부선인이 다시 천문을 관측하여 정리한 것이 된다. 칠해제실력이란 1월 수화목금토로 이루어진 7일을 주기로 하여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달력을 가리킨다. 칠성력은 1월 수화목금토의 칠성을 기준으로 만든 7일을 주기로 하는 달력이란 뜻이며 태양이 하루하루 뜨고 지는 주기를 기준으로 하였으므로 태양력이기도 하다. 칠정운천도는 태양의 태음달, 수성, 화성, 목성, 금성, 토성 등 7개의 별이 하늘을 운행하는 모습을 관찰하여 만든 운행도로서 칠성력의 기초가 된다. 해달, 수화목금토의 칠정, 칠성이 나타내는 기가 곧 음양오행이 되며 음양오행은 음양 중의 중을 세분화하여 오행으로 펼쳐 만든 역이 된다. 하늘에도 음양중이 있으니 곧 해달별이며 별은 중으로서 여기에는 수화목금토의 별이 해당된다. 중에도 다시 음양중이 있으니 금화의 본 바탕이 양이며 수목의 본 바탕이 음이며 토는 중이 된다. 북극에 있어 하루에 한 바퀴씩 운행하는 모양을 나타내는 북두칠성이 해달의 음양과 수화목금토의 오행 등 칠성으로 연역되고 동서남북 중의 방향을 설정하니
칠정의 역법과 음양오행의 역이 상관되는 것이다. 윷놀이판의 그림이 곧 한역인 바 한역을 윷놀이로 만드신 분이 바로 자부선인이시다. 이 한역은 배달나라 초기 신지 혁덕이 가르친 것을 자부선인이 재차 정리한 것이 된다. 오행론은 뒤에 창기소라는 사람이 오행치수의 법을 밝혔는데 이것이 황보준경에 속하는 것이며 단군조선 태자부루가 서기전 2267년 갑술년에 주관한 도산회의에서 우사공오에게 가르친 오행치수법인 것이다. 자부선인은 배달나라 문자로 내려오던 녹도문에서 우서를 만들었다. 우서는 빗물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모습에 착안하여 만든 상형문자가 된다. 자부선인은 서기전 2697년 이후부터 약 10년간에 걸쳐 치우천왕과 탕록전을 벌이는 등 100여 회의 난을 일으킨 황제헌원에게 도를 깨우치게 하였다. 사막내문경은 곧 자부선인이 황제헌원에게 준 전쟁을 그치게 한 가르침인 것이다. 사막내문경은 배달나라 초기 문자인 녹서로 기록된 3편으로 나눠진 책이다. 후대에 생긴 신선음부설은 이 사막내문경에서 나온 것이 된다. 즉 황제헌원이 자부선인으로부터 전수받은 사막내문경은 후대의 고대 중국 도교의 뿌리가 되었던 것이다. 서기전 2698년 계인년에 출현한 황제헌원은 배달나라 웅족 출신으로서 염제신농보다 520년 후의 인물로서 염제신농국의 제8대 유망제와 동시대 인물이면 치우천왕에게 100여회 도전하였다가 결국 자부선인의 가르침으로 도를 깨닫고 신하로 되돌아왔는 바 유흥국 왕으로서 황제로 인정받아 천자가 되었던 것이다. 황제헌원은 배달나라의 운사라는 명칭에서 벼슬 이름의 운자를 쓰기도 하고 당시 동방의 청제가 되는 창일 천자로부터 문자를 도입하기도 하였던 것이며 역법과 음악을 정리하는 등 배달나라 제도를 그대로 본떠 다스림에 사용하였던 것이 된다. 서기전 2599년 황제헌원의 뒤를 이어 유흥국의 왕이 된 소호국 백제의 후손인 소호금천 씨는 벼슬 이름을 새들의 이름으로 하고 총리를 봉왕으로 정하였는 바 이 봉왕은 후대 소호금천 씨의 후손인 김씨족의 나라인 신라와 가야의 문화로 이어져 왕으로 승격되어 오늘날 대한민국 대통령의 문장이 되었다. 12. 기타 문명생활. 배달나라 시대에는 문명생활을 영위하였다. 종교, 철학, 천문지리, 역법, 문자, 학문, 농사, 의학 등 외에도 경제적, 군사적, 사회적 문명생활을 하였던 것이다. 배달나라는 천황 아래 중앙의 3, 4, 5가와 지방의 기본 5부와 구족으로 형성된 나라였으며 12자치 제후의 천자국을 둔 강력한 군사력, 정치력을 바탕으로 한 나라였다. 3, 4, 5가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임금을 대신하여 실제 나라를 다스리는 역할을 하는 직책이다. 천황이 머무는 곳에 궁실을 건축하고 우사왕금형으로 하여금 사람이 살 곳을 만들어 거주하는 법을 가르치게 하였으며 또 소, 말, 개, 돼지, 독수리, 호랑이 등을 길들여 목축을 하고 가축으로 기르는 법을 가르치게 하였다. 특히 소, 말, 개, 돼지는 오가 제도에서 보듯이 이미 가축화된 역사가 오래였음을 알 수 있다. 한웅 천황은 배를 만들고 수레를 만들어 타고 다니며 사해 제족을 방문하였으며 사냥을 하거나 여행하는 법을 가르쳤다. 황제헌원이 배와 수레를 만들었다라고 기록되는 것은 배달나라에서 시행하던 것을 본딴 것을 고대 중국 자체의 역사적 입장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것처럼 적은 것이 된다. 배달나라 초기의 고시시는 농사짓는 법과 돌을 부딪혀 불을 일으키는 법과 음식을 익혀 먹는 법, 즉 화식을 가르쳤다. 이에 따라 후대의 고시시를 기리어 고시래가 생겼다. 고수래라고도 한다. 고시래는 고시시에게 예를 올리는 것을 가리키는데 농사일을 볼 때 음식을 먹기 전에 산천에 음식을 흩뿌리며 고시래하며 축원하는 것이다. 운사 육약비는 혼인하는 예법을 만들어 시행하였으며 폐물로는 짐승 가죽으로 하였다. 짐승 가죽은 옷감이기도 하고 자릿감이기도 하다. 배달나라 시대에 짐승 가죽 외에 이미 옷감을 짜는 법과 그물을 짜서 물고기를 잡는 법이 행해졌다. 테오보키가 시행한 혼인법과 그물을 만들어
새와 물고기를 잡는 법은 곧 배달나라의 것을 그대로 시행한 것이 된다. 또 염제신농이 시행한 농기구 만드는 법과 농사짓는 법과 시장제도 또한 배달나라의 것을 그대로 시행한 것이 된다. 치우는 국방과 치안을 담당하였다. 특히 치우천왕은 구야를 만들어 구리와 철을 채취하여 재련하고 단련함으로써 활, 칼, 창, 갑옷, 투구 등을 제작하였으며 돌을 날리는 비석박격기도 만들어 전쟁에 사용하였다. 치우천왕과 동시대 인물인 유흥국의 왕이던 황제헌원은 치우천왕과 전쟁하면서 연전연패하자 진암거를 만들어 전쟁 중에 방향을 잃지 않고 도망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황제헌원이 치우천왕에게 혼쭐난 모습을 떠올리게 한다. 배달나라 수도인 신시는 신들의 도시로서 종교적 중심지이기도 하며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회지로서 시장터가 있던 곳이다. 시장에서 물물 교환이 이루어지고 대외적으로는 무역이 이루어지는 곳인 것이다. 배달나라는 사가동정 즉 사집이 우물 하나를 공용하는 제도가 있었으며 세금을 20분의 1로 하였다. 사가동정 제도는 단군 조선의 사가 191승 제도와 상통하며 세율도 그대로 적용된 것이 된다. 배달나라 시대에 이미 편발이 시행되었던 것으로 되며 갓을 쓰고 칼을 차고 다녔다. 편발은 머리카락을 따는 것을 가리키는데 단군 조선 시대에도 그 초기가 되는 서기전 2238년부터 편발이 시행되었다고 기록되고 있다. 갓으로는 오우관이나 조우관을 쓰거나 머리를 묶어 올려 상투를 틀고서 갓을 썼던 것으로 될 것인데 오우관은 북부여 시대 해모수의 천황량 차림과 고구려의 몸맵시에서 알 수 있으며 머리에 창이 있는 모자처럼 생긴 갓을 썼다는 것은 단군 조선의 화폐인 명도전에 새겨진 문자에서도 충분히 추론할 수 있는 것이 된다. 이상으로 배달나라 시대는 분명한 인간 문명 사회였으며 그 제도 문화의 전통은 멀리는 마고성 시대부터 내려온 것이기도 하고 이전 시대인 한국 시대의 것을 답습한 제도도 있었던 것이며 특히 농사, 역법, 의학, 혼인법, 군사, 세법 등의 제도는 경제적, 과학적, 군사적으로 한층 발전되거나 획기적인 것이 되고 문자 활용으로 인하여 학문이 융성하였던 시대가 된다. 이로써 한국 시대의 구전이나 배달나라의 녹도문 등의 문자와는 다른 문자로 전해지던 천부경, 삼일신고, 참전개경의 가르침이 배달나라 시대의 녹서 등의 상형 문자로 기록된 이후 지금에 이르기까지 각 81자, 366자, 366사로 변함없이 전해진 것이 된다. 제세2화 홍익인간, 홍익인간 2화 세계, 억만세, 골자래,